그 무대에 서는 주인공이 나는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 시청자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그라운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플레이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들의 서재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작가 리치 파카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부자들을 좀 봤더니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먼저 첫 번째는 부자들은 초보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 혹은 조금 이제 거들먹거리는 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배움의 벽을 차단하는데, 부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좀 큰 부자분들은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배우려고 하세요. 제가 도곡동 사무실을 얻을 때 저희 그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SNS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뭐 배우러 한번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 배움의 열정이 엄청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부자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일하세요? 얼만큼 열심히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걸 굳이 왜 물어보지? 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워라벨 이런 말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고 미쳐 있어서 그걸 이거 왜 이런 걸 굳이 물어보지? 밥 왜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몰입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뭐 당연하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에 정말 매몰되어 있다, 몰입되어 있다. 세 번째는 고민의 시간이 짧습니다. 대신 이제 고민이 짧다는 건 실행의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고민이 길다 보니까 실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10분 이상 넘어간다고 더 좋은 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일지라도 1시간 이상 고민한다고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처음에 직관을 믿고 일단 실행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는 게 나은 거지,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게 좋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미라클 타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신만의 이제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는 제 일에 매몰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을 좀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 시간, 고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새벽 4시 반부터 매일 아침 8시까지는 리치 파카라는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덜 피곤한 날 좀 더 하고 맞아요. 피곤한 날은 내일 하자 하다 보니까 그 격차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길지 않을지라도 고정된 시간은 있어야 된다. 요 부자들의 서재에 빈자와 부자의 그 차이 12가지를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빈자들 혹은 이제 아직은 부자가 되지 않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좀 다른데, 그 차이를 12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빈자는 소비를 생각하고 부자는 투자를 생각한다. 빈자는 과거에 빠져 살고 부자는 미래를 그린다. 빈자는 자녀에게 하지 말라 라고 잔소리를 하고 부자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빈자는 돈을 중요시하고 부자는 시간을 중요시한다. 빈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자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빈자는 현재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부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줄 안다. 빈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빈자는 비판을 하려 하고 부자는 피드백을 받아들여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빈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부자는 자신의 발전에 집중한다. 빈자는 변화에 저항하고 부자는 변화를 기회로 삼는다. 빈자는 지금도 충분하다며 만족하고 부자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한다. 빈자는 문제를 탓하고 부자는 해결책을 찾는다. 되게 하나하나의 이런 관점에 있어서 빈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부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런 평범한 우리가 마인드셋을 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습관, 생각,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질문 주신 거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래요? 네,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저도 가난해봤지만
가난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통장에 잔액이 적은 경제적 가난. 아,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생각이 가난한 정신적 가난인데 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정신적 가난이에요. 이 정신적 가난은 이 경제적 가난보다 더 무섭거든요. 경제적 가난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준 거나 나에게 뭔가 어떠한 찬스가 오더라도 네. 이거를 다 밀어내요. 난 안 돼. 아. 그래서 가난한 생각은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저건 다른 사람들 얘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지금 가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요거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질문에 답이 있다라는 게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차츰차츰 옮겨가는 게 네.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단점으로 보여요. 어떤 기회가 와도 그 안 될 방법들만 생각하고 이게 제 친구 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전에 명절 때 이제 네.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에게 좀 조언 혹은 대화를 했어요. 왜냐면 네. 그 친구가 먼저 조언을 구했거든요.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네.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월급도 작고 좀 어. 바꾸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더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SNS에 대한 걸 좀 알려주려고 했어요. 네. SNS 채널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 채널이 운영되는 걸로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이 있다. 너가 좋아하는 주제가 자동차이니까 자동차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어떻게 하면 채널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건 다 알려주겠다. 공짜로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준다고 해도 네. 본인이 기회를 이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빨리 바뀌어야 될 것이자 음. 그게 정신적 가난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작가님께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직업 군인을 그만두시고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것이 독서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죠. 네. 예, 예. 근데 독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독서 네. 방법이요. 네. 독서는 내가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네. 가장 빠르게 잘 도와줄 수 있는 무기이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중에서도 네. 내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책들을 먼저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을 때에는 모든 페이지를 다 읽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초보자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책이 계속 멀어지고 네. 책은 어려운 거야 혹은 재미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거 너무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안 읽히면 좀 그냥 넘어가고 잘 읽히는 부분이 있으면 읽고 그렇게 발췌독을 해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발췌도.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아웃풋 독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아웃풋 독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읽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웃풋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제 와닿은 문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문장들을 기반으로 옆에다가 내 생각을 한 구절 써요. 그렇게 책을 한 권 읽으면 문장들이 여러 개 이제 도출될 거 아니에요. 네. 좋았던 부분들, 그다음 나의 생각, 마지막으로는 하단에다가 적용할 점을 적어요. 이 책에서 문장이 와닿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많이 하라고도 권하지 않고 많으면 3개, 한 책에서요? 네, 적으면 1개. 그래서 한 책을 읽었으면 적어도 내가 적어놓은 1개에서 3개 정도 실행은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사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책만 많이 읽는다고 뭐 내 인생이 갑자기 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책에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읽는 것보다 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책에 쓴 표현 중에 지식 비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읽고 보는 것만 많이 하고 네. 나 이거 알아.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머릿속에는 가득한 거예요. 네. 유튜브 영상도 이런 유익한 채널들 영상을 계속 보면서 부자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부자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정작 실행은 안 하는. 그걸 이제 저는 지식 비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행값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쉽고 만만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부자 루틴 꼭 실천하고 계신 거 작가님이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플래너 쓰기인데요. 저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이죠. 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플래너를 쓰고 있어요. 오. 이 습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나한테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네. 살아가는 것과 네.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루하루 그걸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사실 플래너를 쓰게 되면 이게 왜 좋냐면 사실 이 플래너의 시작은 연간 계획으로, 연간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네. 저로 치면은 이제 뭐 올해 연간 목표가 있겠죠. 그럼 이 연간 목표를 바탕으로 네. 이렇게 뭐 월간 목표를 세우고요. 네. 월간 목표를 기반으로 주간 목표를 세웁니다. 주간 목표를 기반으로 또 일일 목표를 세우게 되죠.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역순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할 일만 잘 하면 일주일 목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다음 일주일 목표를 4번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간 목표가 이루어져요. 당연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월간 목표를 또 12번 이루면 자연스럽게 연간 목표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뭐 거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네. 5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5분 하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네. 아침을 좀 추천드리는데 출근하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떤 거를 할지 이번 주의 목표가 뭔지를 보고 그럼 오늘은 내가 뭐 올해 목표가 책 쓰기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번 달은 5분의 1 정도를 쓰기로 했으니까 오늘 할 거는 쪼개가지고. 한 5문단 정도만 써보자. 네. 뭐 이런 목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사실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정보로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냥 다 흘러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네. 중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좋은 광고 문구가 보이면 저거 내 책에 이 써야겠다. 표현으로 한번 써야겠다.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친구가 주옥 같은 뭐 명언을 하나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이 명언을 내 책에 좀 적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랑 완전히 네. 차이가 나는 거죠. 먼저 플래너를 쓸 때에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월 단위 목표는 꼭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 네. 책을 4권 읽어야지 이런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이 목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요만큼 읽으려면 하루에 몇 페이지 정도 읽기, 요게 이제 할당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습관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습관 트래킹이라고 해요. 습관 트래커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요. 습관을 오늘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그래서 네. 그런 것들까지 플래너에 하시거나 아니면 달력에다가 네. 내가 오늘의 습관을 이뤘는지, 혹은 못 이뤘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상인데요. 네. 사람이 뭔가를 이제 열정적으로 혹은 시도를 할 때 그 원동력이라는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인내하고 계속 열심히만 네. 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줘야 하는데 도파민을 주는 게 바로 보상이에요. 이걸 이루고 났을 때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아내랑 여행하는 거를 좋아해서 베이징 견학 뭐 베이징을 이제 곧 가는데 그런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들로 이제 보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산다거나 뭐 신발을 산다거나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주면서 되게 목표도 이뤘고 선물도 받았으니까 되게 기쁘네. 되게 게임처럼 맞아, 게임처럼. 재밌겠네요. 다음 달은 또 뭘 해볼까? 아. 그 다음에 이걸 이뤘을 때 또 뭘 보상받을까? 음. 이렇게 해보면은 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네, 이거 신발값, 옷값, 여행비 이렇게 써도 내 거 다 할 거 하고 쓰는 거랑 그런 거 못하고 쓰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으로 쓰면은 훨씬 네. 재미도 있고 네. 또 다음 달에 더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회사에 대한 목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간, 월간 쪼개서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제 자신을 위한 목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자기의 본 직업도 챙겨가면서 또 나의 진짜 이루고 싶은 그런 우선순위도 챙길 수 있는 사고방식이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직장인으로서 저도 군 생활을 했었으니까 네. 직장 어딘가에 속해 있는 나의 가치가 있고 네. 내 개인의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요거를 중점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급하니까 이게 급하고 하루하루. 또 사실 여기에 대한 시간 확보를 안 한 것도 사실이죠.
이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아까 그 2022년 이때를 살아갈 때 2022년 네. 이 이때- 플래너를 썼을 때는 네. 저도 이제 9 to 6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 일들 하나하나 그 차곡차곡 퇴사 준비하시던 그때인가요? 맞아요. 퇴사 네.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예. 분명히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내 일, 업에 대한 커리어 쌓는 거 물론 중요한데 네. 내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도 조금씩 시간을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일에도 이게 사분면이 있어요.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있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있잖아요. 이 회사의 일이라는 건 사실 당장 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잘 해냅니다. 네. 그러면서 놓치는 게 뭐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오늘 하루 운동 안 한다고 죽진 않죠. 네, 죽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몇 년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되돌아보면 너무 큰 실수인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안 읽는다고 뭐 월급 안 잘못되는 거 나오는 아니고 거죠. 네. 뭐 하지만 내 가치를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했었듯이 네. 본인 일하는 시간 이외에 좀 같이 챙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들이 사실 실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을 맞아요. 하는 것. 가끔 못하고 또 밀리고 저 같은 분들이 계실 텐데 나태해질 때마다 되새기는 마음가짐이나 작가님의 팁이 있을까요? 네. 게으름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책에도 좀 표현을 했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동기부여가 더 잘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그 행복보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저로 치면은 제 아내나 혹은 어머니, 제가 부유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변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 좀 더 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게으름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매하게 쉬지 않는 건데 저는 보상을 보통 여행으로 주잖아요. 네.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일할 때는 놀 생각하고 놀러 가서는 약간 일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제일 안 좋은데 네. 애매하게 쉬지 말고 네. 노력을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확실히 쉬어주면 됩니다. 확실히 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놀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쉬지 말고 쉴 때 확실히 쉬어줘라. 네. 세 번째는 이제 보상 준비하기인데 아까 나를 위한 선물도 좀 사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뭐 옷이나 음식이 있으면 정말 좋은 식당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단 여기에 전제는 노력을 한 후에 그걸 보상으로 좀 맛봐라. 네, 그러면 더 동력이 생길 것이다. 네. 네 번째는 미래의 나 그리기입니다. 저는 미래의 나를 3가지 모습으로 그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보다 훨씬 나태하게 살았을 때의 나.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살았을 때의 나. 혹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의 나. 그럼 이제 그 3명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나태하고 흥청망청 살면 그쵸? 굉장히 가난하고 가족들 간에 뭐 불화도 많을 거고 이런 모습이 그려지겠죠. 저는 다 문장으로 써놨거든요. 내 모습을. 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살았을 때는 적당히 잘 살겠지만 또 뭔가 가족들을 다 책임은 질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모습. 마지막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에는 나도 행복하고 부유하고 가족들까지 다 지킬 수 있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선택권, 자유도 주어진 삶. 그런 걸 3가지를 생각하면 네, 열심히 안 살 수가 없겠죠. 생각하고 꼭 시각화 써보는 것까지요. 맞아요. 그다음 마지막은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건데요. 저도 계속해서 부를 이룬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요. 만나서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네. 나도 저렇게 되려면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그 이제 저는 그 불시에 땔감을 계속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쵸, 불이 꺼지지 않게. 네, 계속 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네.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거. 그러면서 땔감을 점점 넣으면 불이 계속 커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5가지를 하시면 게으름을 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무대에 서는 주인공이 나는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이 시청자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할 때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그라운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플레이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스코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관람객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행하셔서 원하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